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제사입니다. 훌쩍 지나온 시간이 벌써 5월의 마지막 주를 향해 왔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풍경이 따사롭고 평안해 보이는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그래도 항상 조심하고 건강에 유의해야 할 시간의 연속이죠. 수많은 일들과 그리고 전쟁 속에서 그 역사의 현장을 지키고 희생하신 많은 분들을 기억해야 할 메모리얼 연휴인데요. 어떤 연휴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감사해야 할 것들이 많은, 그리고 더욱 기억해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는 한 주입니다. 이곳 미국의 좋은 역사와 삶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곳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모든 일들과 희생에 감사하며 현재를 더욱 잘 가꾸어 우리의 후손에게 더욱 멋지고 행복한 이 모든 것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곳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과 같은 모든 이민자에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환경이나 생활 패턴, 그리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자신감과 슬기로운 대처로 잘 극복하리라 믿으며 좋은 시간을 확신하면서 이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하겠습니다. 김인실 대제사의 투데이 오늘은 정말 많은 것을 기억하고 정말 많이 감사하며 또 건강한 메모리얼 연휴 함께 여러분과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실 글은요, 희망의 메신저 차동엽 신부님의 글 준비했습니다. 나는 독일 소설가 장파울의 위트 있는 언급에서 두려움에 대한 답변의 실마리를 찾고 싶습니다. 소심한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무서워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무서워한다. 대담한 사람은 위험이 지나간 다음부터 무서워한다. 이 말은 그대로 진실입니다. 소심한 사람은 위험을 미리 걱정합니다. 아이쿠, 이러다가 뭔 일 터지는 것 아니야?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나름 철저히 준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위험에 직면하여 공포에 짓눌립니다. 우와, 집채만한 호랑이잖아. 이제 나는 죽었어. 벌벌 떨다가 그만 위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담한 사람은 위험이 지난 다음 사태를 인식합니다. 이거 뭐야? 돌이 굴러떨어졌잖아. 하마터면 큰일 당할 뻔했네. 순간적으로 엄습하는 전율에 식은땀을 흘립니다. 결국 아무도 두려움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두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에서 위로의 단초가 확인된 셈 아닐까요? 위트 있는 두려움 처치법으로 치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예를 거를 수 없습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절 하루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각하께서는 걱정스럽다거나 초조할 때 어떻게 마음을 가라앉히시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휘파람을 붑니다. 기자는 의외라는 듯 다시 질문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대통령께서 휘파람 부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자 루즈벨트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난 아직 휘파람을 불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루즈벨트의 이 한마디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무한한 긍정과 희망의 정신을 지닌 인물이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어찌 걱정스럽고 초조한 일들이 없었겠습니까마는 루즈벨트에게 그러한 것들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불어 경기 침체의 여파 속에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아직 미국은 끄떡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심신을 해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청년의 수가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일선에 내보내고 두려움과 염려에 빠진 나머지 십장병으로 죽은 미국 시민들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총탄이 사람을 꿰뚫어 죽인 수보다 두려움과 걱정이 죽인 사람의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상상의 크기가 실로 압도적이었던 것입니다. 떠올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그리도록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객관적인 사고나 판단에 앞서 극도의 감정이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주도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렇듯이 두려움은 상상으로 인해 부풀려집니다. 두려움은 어떤 특정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을 단초로 삼아 우리의 상상이 만들어내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때 두려움은 감당하기 힘든 중압으로 작용합니다. 그리하여 사실이 아닌 상상의 산물로 인하여 우리의 심신은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일상에서도 웃지 못할 해프닝을 양산합니다. 일례로 장미꽃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강연을 하던 중 연단에 놓인 장미꽃 때문에 재채기가 계속 나와서 강연을 망쳤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조화로 밝혀졌을 때 자신도 통제할 수 없었던 신체적 반응에 한 번 더 경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조화를 생화로 착각한 그의 상상이 빚어낸 코미디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후의 작가 밥 보딘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탈출법은 우리가 꼭 익혀둘 만합니다. 헤드헌터 기업 대표인 밥 버디는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잘 풀리지 않던 자신의 사업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불평을 끝까지 다 듣고 난 아버지는 책상 서랍 속 조그만 카드 위에 그의 고민에 대한 답변이 적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밥 버딘이 그 카드를 꺼내보았을 때 그 위에는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뭐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물음에 아버지는 답했습니다. 나 역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걱정들과 싸워야 할 때가 있었단다. 그럴 때 항상 이 카드를 꺼내보곤 했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어리석고 부정적인 생각들은 대부분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 다시 말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 그런 생각들이 너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둔다면 너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 크게 자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거야? 이 말은 밥 버딘에게 해방감을 동반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자아내는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권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바로 이것입니다. 10중 8구 이 진술은 맞는 것으로 드러나기 십상입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 될 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유비무환의 지혜가 있음을 신뢰할 일입니다.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면 두려움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 동화 중에 세렌디프의 세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세 명의 왕자는 툭하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물건을 찾아 헤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찾으려던 물건 대신 우연히 더 중요한 다른 것들을 찾거나 얻기 일쑤였습니다. 잃어버린 구슬을 찾으러 다녔는데 훨씬 더 좋은 장난감을 줍게 된다는 식이었죠. 거기서부터 무엇인가를 하려다가 도중에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걸 발견한다든지 얻게 되는 걸 세렌디프적인 것, 즉 세렌디피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세렌디피티는 우리 일상에도 넘쳐납니다. 몇 년 전에 수첩을 찾으려고 낡은 보관함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도 찾던 중요한 카드를 발견한다든지 결혼 상대자를 소개받으러 나가던 길에 우연히 들른 편의점에서 옛날 여자친구를 만나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세렌디피티라는 제목의 영화도 생각이 납니다.
영화 속에서 여주인공은 서로 첫눈에 반한 남자에게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전화번호조차 모른 채 이대로 헤어져도 우연히 또 만나게 될지 운명을 시험해 보자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은 책은 헌책방에 팔고 남자의 전화번호가 적힌 $5짜리 지폐로는 솜사탕을 사 먹어버립니다. 그런 책과 지폐가 과연 두 사람에게 되돌아올 확률은 있을까요? 글쎄요, 제목이 세렌디피티이니 어떤 대단한 우연이 있기는 있겠죠. 하긴 일부 뇌심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책이나 지폐가 돌아오더라도 그게 꼭 우연 덕분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엄청난 우연도 실은 평소 뇌 속에 기억된 정보들이 뒤섞이고 종합되어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소 알게 모르게 쌓아놓거나 준비해둔 정보나 지식, 생각의 총합체가 우연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내게 세렌디피티 시기에 우연한 행운이 별로 없었던 것은 결국 나 자신의 노력과 열심히 부족했던 탓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문 밖에는 5월의 상큼함을 지나서 6월의 푸른 초록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푸르름으로 더욱 화려한 이곳 캘리포니아의 날씨를 가슴에 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기다리는 즐거운 여름의 시작, 6월의 입구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지인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좋은 시간,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만드는 그런 한 주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보내는 아쉬움보다는 다가올 시간에 대한 기대가 가득한 메모리얼데이 연휴, 좋은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일과 시간 그리고 추억 속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꼭 챙기시고요. 한 가지 더 늘 웃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진행의 김인실 대레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곳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